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운 인사꿀장단 먼저 함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 안녕, 국악쌤이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2학기 인사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방학 동안 친구들 어디 몸 아프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여름방학 하기 전에 과연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국악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우리 모범생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모범생 친구 이야기해주세요. 네, 선생님, 모범생 바통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하기 전에 세 개의 극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 중국의 극음악은 경극이라고 합니다. 자, 19세기에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시작이 됐고요. 격렬한 연기와 고개적인 몸놀림, 그리고 노래를 높은 톤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고요. 저렇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로 흰색과 검은색 분장, 그리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분홍색, 빨간색 이런 분장을 진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극음악은 가부키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읽으면 노래가, 춤무, 기술기, 그래서 가무기라고 읽는데 일본어로 하면 가부키라고 한다고 했어요. 1600년경에 일본의 교토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연을 했으나 최근에는 점점 남성 배우들이 주로 가부키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세 번째는 유럽의 오페라입니다. 노래로 하는 연극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고 성악에다가 오케스트라가 접목이 된 그런 음악극이라고 했습니다. 연극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대사를 노래하듯이 노래로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극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평범한 대사가 극히 드문 그런 음악극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하면 뮤지컬이죠. 뮤지컬의 대명사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영국의 웨스트엔드를 들 수 있어요. 뮤지컬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악과 춤, 연극이 모두 일정한 비율로 어우러져서 연극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는 부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부분, 춤을 추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인 음악극이 바로 현대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개의 극음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선생님 나타나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모범생 친구는 역시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주제를 이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극음악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판소리와 창극,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 극음악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리 오너라! 네, 모범생 친구가 정리해줬던 극음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극음악이란 무대, 대사, 연기 등의 연극적인 요소가 음악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극음악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극음악은 좀 전에 주제에서 얘기했던 판소리와 창극,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극음악은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유럽의 오페라, 그리고 미국의 뮤지컬, 이렇게 네 가지 장르의 극음악을 우리가 다뤄봤어요. 자, 그럼 판소리, 우리나라 전통 극음악 중에서 판소리란 어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고 선생님 다시 나올게요.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추어 소리꾼이 몸짓을 섞어가면서 일정한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우리 고유의 노래입니다. 현재까지 흥보가,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의 5마당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리꾼은 북장단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역할을 소리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를 소리,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조골이, 흑공단 두루마. 장단 없이 말로 하는 부분은 안일이, 어찌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골라 입어보. 춤사위나 몸짓은 발림이라고 해요. 부채는 소리꾼이 발림을 할 때 쓰는 것으로 판소리에서 꼭 필요한 도구예요.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호수는 소리북으로 장단을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요. 청중들은 의, 얼씨구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흥을 돋우죠. 어찌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골라 입어보. 무엇이 좋은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삼호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제비 윤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그렇지. 그럼 영감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흥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꾸며보는데 얼씨구.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조골이, 흑공단 두루마, 으이.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버섯, 흑공단 댄님, 좋다.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 잘한다. 네, 이렇게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판소리를 설명하자면 한 사람의 소리꾼이 한 명의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판소리라고 합니다. 판소리에는 이제 전통 판소리 5바탕이 전해지고 있어요. 5바탕의 제목을 먼저 알려주자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개의 판소리 바탕을 지금 현재까지 전승되고 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각 5바탕 판소리의 일부분 대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고 이건 어느 대목이다 라고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노야, 이리 오너라 헛고노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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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도 고난의 사랑이야. 판소리 5마당을 가사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마당은 춘향가입니다. 춘향가를 구분하실 때는 이 몇몇 단어들을 잘 들으시면 돼요. 사랑, 그리고 춘향이, 도련님, 이런 데는 단어들을 들으시면 아 이거 춘향가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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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 많이 등장하거나 또는 춘향 형상 뭐 이런 식으로 춘향이가 등장을 하고, 도련님을 얻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가, 도련님,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네, 다음 2번째 마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우나졸 분부 듣고 수달 해구 좌우 모지리 등 물길 시내해달라. 택지를 예화쌀 대신 한갈 이장성 싸듯 사냥 쌍호에 맞추 싸듯 적질이 눌려다고 택지들이 때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기를 꺾 잡고. 네, 2번째 마당입니다. 2번째 마당은 수궁가예요. 수궁가에서 주로 들으셔야 될 단어들은 토끼
또는 사투리로 퇴끼라고도 나오는데 토끼, 그 다음 별주부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가끔 용왕님 어쩌고 하는 단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가 이놈 토끼냐? 아이고 내가 토끼 아니요. 이런 식으로 토끼가 등장을 하고요.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왕님이 천치여. 천원 배를 젖히고 갈랐더라면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텐데. 별주부, 용왕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마당입니다. 놀보심술월작시면 대장군반 벌목하 대장군반 벌목하고 고방이 인사 끊고 삼살가기 집지고. 네, 세 번째 마당입니다. 세 번째 마당은 흥보가입니다. 흥보가에는 벌써 첫 번째에 가사를 캐치하신 친구가 있을 거예요. 놀보, 흥보 요 두 주인공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제비, 그리고 화초장이라고 하는 고 가구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흥부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흥부가 큰 박을 타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톱질하는데 시리르릉 실금 담그주소 이런 식으로 박을 타는데 예이여 이런 가사가 들리면 이거 흥부가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당입니다. 김망무지 말로 단호 수렴 거도자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채 넘어가랑고 아이고 아버지. 네 번째 마당은 심청가예요. 심청가는 주인공 이름인 심청이, 그리고 신봉사, 가끔 또 등장하는 많은 단어가 심청이와 신봉사가 부녀지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런 단어들을 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심청이 듣더니 여짜오되 아버지 잠깐 듣조시오. 심청이와 아버지가 등장을 했죠. 방금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자주 등장을. 마지막 다섯 번째 마당입니다. 이 머리 지던 나는 뜻밖의 사랑개가 문병만이 떨어지고 한개 화선 20초 그 앞에 승기전과 뜨거멀 뚱뚱 내고 있으며 부함이 진동 좌우 각산군의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부리만 하늘이 다섯 번째 마당은 가사로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적벽가라고 하는데 중국의 고전 소설인 삼국지를 배경으로 만든 판소리예요. 주인공의 이름 중에 딱 여기서 들으셔야 될 것이 주유, 조조, 제갈공명, 그리고 가끔가다 조자룡 이런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동남풍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이거 적벽가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아득히 옛날에 동해바다 깊고 깊은 바다 속에 300살도 더 되는 용왕이 살았는데 매일같이 술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덜컥 걸리고 말았지. 저기 섰는 게 도선생 아니시오? 도선생! 대체 퇴근디시오? 예? 나는 동해 수궁에서 온 내 간 하나면은 용왕님의 병쯤이야. 요 콩알만큼만 드셔도 씻은듯이 나올 것이고. 판소리와 창극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판소리와 창극의 공통점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노래를 하는 소리와 안일이가 있고 노래를 하는 발성법이 같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소리꾼은 한 사람이다.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고수가 추임새도 넣고 장단에 변화를 주어서 음향 효과를 극적으로 넣는다. 그리고 별다른 무대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판소리의 특징이고요. 창극은 여러 사람이 1인 1역으로 이야기와 노래 연기를 한다. 북반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악기,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음향 효과를 더 증가시킨다. 그리고 장면에 따라 무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한다. 이렇게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극인 판소리와 창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모범생,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통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의 대목을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소개를 해줄게. 전통 판소리는 흥보가 중에 한 대목을 가져올 거고, 창작 판소리는 우리 교과서 음악책에 나오는 캔디 타령이라는 것을 해볼 거야.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에 책을 한번 미리 읽어보는 것은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모범생의 판소리 케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국악쌤이야.